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접종 속도에 연내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내년 1월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 3, 4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오는 28일 오후 7시 기금 모금의 밤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포된 전체 백신 물량의 10% 수준입니다. 예상보다 느린 접종 속도에 연내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3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적으로 100만 8,025회분의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여된 백신량은 지난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만 해당하고 21일부터 접종에 들어간 모더나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이 접종 현황을 집계해 CDC에 보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배포한 백신 물량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모두 946만 5,725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전체 배포 물량의 10%에 그친 데다 이런 속도로는 연내 2천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하려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매일 2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만 가능하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보급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은 백신 접종 현황 집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접종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예상보다 접종이 지체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몬셰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접종이 진척을 보이면서 내년 1분기에는 1억 명, 2분기에는 2억 명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지난 14일부터, 모더나의 백신은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기회가 되면 가능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2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 같은 조사보다 2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뒤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14일부터, 모더나 백신은 21일부터 의료진과 노인 등에게 우선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0%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린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32%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접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백신을 맞겠다고 한 이들 중 민주당 지지층은 67%를 차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는 36%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꺼린다고 답한 이들 중 3분의 2는 안전성 때문이라고 밝혔고 14%는 자신들이 보통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8%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백신을 맞을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은 내년 1월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백신 후보들도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얀센까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보건당국은 1월까지 최소한 3종류의 백신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렛지어와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제약사 얀센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이 내년 1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과는 모르지만 정해진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거칠 것이라며 내년 1월까지 최소한 3종류의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얀센 외에도 다른 백신 후보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얀센 백신까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초에는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 정부는 얀센의 백신 2억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어와 차관보는 내년 6월 전에는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이 2회 접종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단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란 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 용이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라틴계의 교육행정가를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겔 카도나 커네티컷주 교육위원을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그를 공교육의 챔피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일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교육부 장관에 미겔 카도나 커네티컷주 교육위원을 낙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겔 카도나는 경험이 많고 헌신적인 공립교사로서 교육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시스템의 위기 해결, 교사들의 봉급 인상과 교육 부채 완화, 그리고 3, 4세 아이들이 질 좋은 보편적인 유아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카도나는 공교육의 챔피언이라며 아이들이 장래에 국가적 야망을 높일 연줄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카도나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들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위원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 부모를 따라 커네티컷주에 정착했고 대학 졸업 후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했습니다. 28세 때 커네티컷주에서 최연소 교장이 됐고 2012년에는 주내 올해의 교장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카도나는 이후 부교육감을 거쳐 커네티컷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위해 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3일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국무부 예산 5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배정된 24억 1,700만 달러 가운데 400만 달러도 북한 관련 활동에 쓰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활동을 벌입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 3,20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예산은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 아시아 등지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쓰입니다. 또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회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에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에는 7억 9천여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2억 5,7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에 4,76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됩니다. 법무부가 월마트를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위기를 부채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마트가 영업점 내에서 운영하는 약국들에게 오피오이드 처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가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월마트가 영업점 내에서 운영하는 약국들에게 부적절하더라도 오피오이드 처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월마트 약국들이 오피오이드의 처방으로 오피오이드 위기를 극대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마트는 전국 영업점들에 5,000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책임자 제프리 클락 법무차관보는 월마트 내 약국들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통제가 필요한 약물들에 대한 처방전들을 발급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방법에 의하면 월마트가 의심스러운 약품 주문에 대해 마약 단속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점 내 약국들의 오피오이드 판매에 대한 감시 및 규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160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월마트가 약국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약사들이 부당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민 3,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각각 24일, 17일씩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 2순위는 4개월째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동결 상태를 지속했던 가족이민은 1, 2순위가 4개월째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3, 4순위만 소폭 진전하는 데 그치면서 영주권 대기자들의 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08년 6월 15일에서 7월 8일로 24일,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06년 9월 22일에서 10월 8일로 17일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3, 4순위 모두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와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지난달과 동일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오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주 지역 공립학교의 한국어반 개설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 한국어재단이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온라인 줌으로 기금 모금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은 노선주 한불교육교류협회 대표가 맡습니다. 행사에는 전 세계 10개국의 현지 한국어 교육가들이 참가하고 현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 소개, 한국어반 개설위원 모집 안내, 한국어반 관련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됩니다. 노선주 대표가 있거든요. 이분은 또 프랑스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조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이번에 그 포인트라고 하면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한번 연결해보자. 그렇게 이게 잘 되면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김경화 한국어반 개설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재단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과연 미주한국어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또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같이 좀 나누고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단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어반의 개설을 위해 나도 한국어반 개설위원이란 이름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인 2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류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에 10불, 그래갖고 1년에 120불을 내는 거를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머리알이 모여서 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하는 거를 보면 그분들이 보시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미주 한국어재단 온라인 행사는 줌 아이디 514-388-2031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휘말린 투표기 업체가 트럼프 선거 캠프 측과 보수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일부 주가 사용한 투표기를 만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선거 시스템 보안 책임자인 에릭 쿠머는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표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트럼프 선거 캠프와 캠프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워를 명예훼손 혐의로 콜로라도 덴버 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방 센서 수국이 발표한 뉴욕주의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12만 6,355명이 타주로 이주해 전체 인구가 0.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이 수치가 지속된다면 연방 하원 의석을 한 자리 잃게 된다며 뉴욕주는 사상 처음으로 플로리다주보다 적은 의석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차량국 등 민원인이 주정부 기관이나 부서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 주민들이 주 차량국 운전면허 신청서와 갱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경우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보건국, 주립대학교 등 모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 명부에 등록됩니다. 법안은 차량국은 2023년, 보건국과 노동국 등은 2024년, 뉴욕 주립대학교는 2025년 안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홀랜드 터널의 통행료 징수가 지난 23일부터 캐리시스 방식으로 완전 전환됐습니다. 현금 통행료 징수 부스가 사라지면서 카풀 통행료 할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이지패스로 이뤄지고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요금 고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끼겠고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린 후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